옛날 옛적 프랑스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클라라라는 이름의 용감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클라라는 뛰어난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종종 숲속에서 아름다운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깊은 숲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숲은 언제나 그렇듯 신비로웠고 짙은 안개와 함께 보는 이를 겁나게 하는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클라라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좌절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모험에 대한 갈망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걷고 또 걸으며 자신을 위로하던 그녀는 숲 속에서 낡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두막은 겉보기에 매우 허름했지만 클라라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삐걱대며 열리자 그녀는 그 안에 마법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법사는 긴 흰 수염을 기르고 있으며 눈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셀로, 숲을 지키는 마법사였습니다. 마르셀로는 클라라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며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젊은 아가씨, 이곳에서는 아주 드물게 방문객을 맞이하지.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는 깊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모험과 길을 잃게 된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마르셀로는 그녀의 용기를 칭찬하며 그녀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클라라에게 숲의 비밀을 설명하며 그 안에 존재하는 놀라운 생물들과 보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르셀로는 그가 아주 오래전 저주에 걸린 친구인 작은 드래곤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래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것을 깨우기 위해서는 숲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황금의 꽃 한 송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클라라는 마르셀로를 돕기로 결심하고 그와 함께 모험을 떠났습니다. 길고 험난한 여정 동안 클라라는 자신의 용기와 지혜를 시험받았습니다. 길을 따라 여러 도전을 겪으며 그녀는 숲속의 다양한 생물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우정을 쌓았습니다. 마침내 클라라는 황금의 꽃을 발견했고 그녀와 마르셀로는 드래곤에게 돌아왔습니다. 꽃의 마력을 빌려 드래곤을 일깨우자 작은 드래곤은 기지개를 켜며 그녀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르셀로는 클라라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숲을 방문할 때마다 그녀를 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클라라는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녀의 모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든 그녀를 기다리는 친구 마르셀로와 드래곤이 있는 숲에 다시 방문할 것을 기약하며 그녀의 모험심을 잃지 않고 더욱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특별한 빵집이 있었습니다. 이 마법의 빵집은 매일 아침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만큼 맛있고 독특한 빵을 만들어내는 곳이었습니다. 그 빵집 주인은 마르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과 지나가는 여행객들에게 빵을 통해 행복을 나누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마르셀의 빵은 너무나도 맛있어서 그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진정한 마법은 사랑과 정성 그리고 조금의 상상력에서 나온다네. 그의 빵의 특별한 맛은 단지 재료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으며 빵을 만드는 과정과 그의 열정이 빵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빵집에 파리지앵 폴린이라는 여성이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마르셀의 빵을 맛보고 그 맛에 흠뻑 빠졌습니다. 폴린은 파리에서 유명한 요리사로 마르셀의 빵을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메뉴에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마르셀에게 제안했습니다. 당신의 빵을 파리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분명 엄청난 인기를 끌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셀은 거절했습니다. 내 빵은 이곳 마을 사람들과 손님들에게만 주고 싶소.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아침의 시작을 선사하는 것이 내 목표지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진심 어린 대답에 폴린은 감동했고 마르셀과 함께 잠시 머물며 빵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폴린은 마르셀에게 빵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전하고 있군요. 그녀는 스스로의 레스토랑으로 돌아갔을 때 더 나은 요리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여행객들은 계속해서 마르셀의 빵을 즐겼습니다. 빵을 먹을 때마다 웃음을 지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마르셀의 빵은 단지 음식을 넘어선 사람들 사이에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르셀은 빵집을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 빵집을 운영하며 매일 아침 이웃과 손님들에게 맛있는 빵을 대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처럼 그는 빵을 통해 사랑을 나누고 싶어 했으며 마법 같은 그 빵집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고 그 빵의 맛과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마음속에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누구든 마르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끝에는 항상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마법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울창한 숲속에 에브렘이라고 불리는 작은 왕국이 있었다. 이 왕국의 중심에는 아름다운 성이 있었는데 이 성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왕자 필리프가 살고 있었다. 필리프 왕자는 용모가 빼어나고 마음씨도 착했지만 그의 심장은 항상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이런 슬픔은 왕국의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고 단지 왕자 자신만 그 이유를 알 뿐이었다. 필리프 왕자의 슬픔의 원인은 사랑이었다.
그는 아주 어렸을 적 숲속에서 우연히 만난 소녀와 사랑에 빠졌다. 그 소녀의 이름은 엘레나였고 그녀는 숲속에 사는 나무꾼의 딸이었다. 두 사람은 대화할 때마다 새로운 열망과 꿈을 공유했고 함께 나누는 시간에 깊은 행복을 찾았다. 그러나 필리프의 왕실 생활은 점점 더 그를 바쁘게 만들었고 엘레나는 점차 그의 삶에서 사라졌다.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필리프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국의 책임을 지고 맡아야 했다. 왕국의 행복은 그에게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오랜 사랑인 엘레나와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이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정원사 로베르가 찾아왔다. 왕자님, 성의 남쪽 담장 너머에 신비한 장미, 정원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라고 로베르는 속삭였다.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찾는 자는 진실한 사랑을 되찾을 수 있다고 전해진답니다. 희망이 생긴 필리프 왕자는 즉시 자신의 말에 올라타고 장미 정원을 찾아 떠났다. 숲속을 가로질러 긴 시간을 달려간 끝에 그는 드디어 장미로 둘러싸인 숨겨진 정원에 도달했다. 다양하고 화려한 색상의 장미들이 그를 반기고 있었고 그곳에 들어서자 필리프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경이로움을 느꼈다. 장미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원의 중심에는 가장 빛나는 하얀 장미가 있었고 그 장미 앞에 엘레나가 서 있었다. 엘레나는 필리프가 자신의 사랑이라는 진리를 잊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찾고 있다고 믿고 그 정원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과거의 오해와 갈라섬을 풀어낸 두 사람은 필리프 왕자는 다시 한번 이 정원에서 엘레나에게 자신의 진심을 표현했다. 엘레나도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장미 정원을 떠나 에브렘 왕국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의 사랑은 왕국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필리프 왕자는 더 이상 공허함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에브렘 왕국의 전설로 남아 수많은 해가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회자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벨몽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벨몽은 모험심이 강하고 호기심이 많은 소녀였죠. 그녀는 항상 마을 밖의 마법의 숲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라왔습니다. 이 숲은 신비로운 존재들과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흐르는 곳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숲에 대한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벨몽은 어느 날 아침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벨몽은 어머니에게 안부를 알리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도착하자 그녀는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빛과 여러가지 색상의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주변은 점점 더 신비로워졌고 갑자기 시간을 초월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걷지 않아 벨몽은 한 낡은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시계의 바늘은 멈춰 있었고 묘한 인력에 끌려 벨몽은 시계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갑자기 주위가 휘몰아치더니 그녀는 자신이 알 수 없는 장소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주변을 살피던 벨몽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미세한 속삭임을 듣게 됩니다. 그 소리의 주인을 찾기 위해 나아가던 벨몽은 한 늙은 요정을 만났습니다. 이 요정은 마법의 숲을 지키는 수호자였고 시간의 시계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매개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정은 벨몽에게 시간이 흐르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되돌리거나 앞당기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벨몽은 자신이 맡은 여행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시간을 탐험하는 것은 순간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현재를 살라는 교훈이었습니다. 벨몽은 요정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마법의 숲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숲을 걸어 나오는 길, 그녀는 지금까지 지나쳐 오던 일상적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마을로 돌아온 벨몽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지금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낸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벨몽은 마법의 숲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지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나 그저 전설로만 믿어졌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벨몽에게는 시간이 멈춘 그 숲에서의 경험이 진실임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교훈이 되어 남았습니다. 벨몽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타인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의 중요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